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부정확한 증거와 궤변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억지가 더욱 심해질수록 우리는 일개 백성의 신분으로서 호기롭게 독도를 지켜낸 이 사람의 업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1417년)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한 왜구가 조선 본토를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태종은 쇠한 정책을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도 빈섬으로 남게 되었고 1614년에 이르러 조선 조정은 빈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 앞 바다에서의 조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맞서 싸운 이가 바로 안영복이다. 안영복은 조선의 관리도 장수도 아니었다. 그는 생몰년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았다. (1693년 3월) 안영복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하다 일본인들에 납치당한다. 인질의 몸으로 호키주로 이송된 안영복은 대담하게도 호키주 태수에게 울릉도 조업권 문제를 항의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거세고 논리적으로 설파한다. 이에 호키주 태수는 안영복의 주장을 문서화해 막부의 판단을 묻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 답변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안영복의 돌발적 행동은 울릉도, 독도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1696년 1월 일본의 막부는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금어장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대마도수는 서계 접수를 미루었습니다. 일본 어선은 울릉도, 독도에서 조업을 계속했고 안영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도의를 준비합니다. (1차) 도의 이후 9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안영복에게 내려진 조선의 처사는 포상이 아니라 곤장 100대라는 처벌이었다. 나라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죄였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1696년 봄 울릉도에서 얼어 중인 일본 어선을 발견한 안영복은 이들을 독도까지 추격하여 문책하고 양국의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항의하기 위해 또 한 번 도의를 결심한다. 그의 두 번째 도의는 더욱 대담했다. 자신을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라 자칭하고 조선의 관리인 듯 관복을 차려입은 안영복은 일본 호키주 태수를 만나 일본 어부들이 조선의 국경을 침범한 사실을 항의하고 사과를 받고 돌아온다. 이러한 그의 활약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고 일본 최고의 권력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재차 인정하게 된 것이다. (1차) 도일로 모진 옥고를 치르고도 (2차) 도의를 결단한 안영복은 관리를 사칭하고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업적을 높이 산 일부 대신들의 의견으로 간신히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이후 안영복의 행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개 백성의 신분으로 조선의 영토를 지켜낸 안영복의 업적은 실학사상이 대두된 영정조 시대에 이르러 재조명되었습니다. 한 실학자는 그를 영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울릉도와 독도를 목숨을 걸고 조선의 땅임을 밝힌 안영복. 한나라의 소중한 영토를
평범한 백성 단 한 명이 지켜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영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전히 일본은 억지 논리와 학문적 논증 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영복의 기계를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영복이 될 수 있다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 사람 대한